자, 어, 이제 중학교 때는 곱셈 공식이 4개, 곱셈 공식 변형 8개, 인수분해 4개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곱셈 공식이 10개, 곱셈 공식 변형 14개, 인수분해 10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3차가 들어가는 게 있고, 항이 2개에서 이제 3개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는데, 일단 뭐 공식은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까지 어, 테스트를 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외우는 게 목적인데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설명을 한번 듣고 외우면 외우는 게 도움이 되니까. 자, 목적은 외우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지. 이거를 합차 공식이라고 하지.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그래서 이것을 합곱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있다. 그러면 x 제곱하고 이걸 한 번 더해서 5x, 그 다음에는 곱해서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야. 자,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거는 acx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대각선 공식 또는 x자 공식 또는 크로스 공식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 1, 2, 3, 4번은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다 한 내용이고, 자, 이제 5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공식이야. 그래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x가 지금 3개 있으니까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되는데 x 제곱 앞에는 a, b, c를 그냥 더해요. x 앞에는 2개씩 곱해. a, b, b, c, a, c.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a, b, c만 곱해. x 없는 대로. 어떻게 간지 알겠지? 그러니까 x 제곱 앞에면은 a, b, c를 한 번씩 그냥 더하고 x 앞에는 2개씩 곱해서 더하고 그리고 3개를 곱해준다. 자, 6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데 이것은 일단 전부 한 번씩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2를 곱해. 자, 그래서 2ab, 2bc, 2ca 이렇게 된다. 알겠지? 자, 이거는 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여기 있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제곱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일단 다 한 번씩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제곱
이거는 어떤 식이냐? 일단 전부 한 번씩 제곱을 해.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해. 그러니까 2AB, 2AC, 2AD. AB, AC, AD. 그 다음에는 BC, BD. 그래서 EBC, EBD. 그리고 마지막으로 EC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그냥 한 번씩 제곱을 하고 곱해서 2를 곱하는 거고, 세 개짜리도 다 제곱을 한 번씩 하고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거고, 여기도 다 한 번씩 제곱하고 두 개씩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A 세제곱, A 제곱 B, A B제곱, B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여기 보면 A는 이 차수가 점점 낮아지잖아. B는 어떻게 돼? 차수가 점점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A에 대한 내림 차순이라고 하고 B에 관한 올림 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A는 차수가 내려가고 B는 차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차수라는 것은 이 각 항에 들어있는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야. 곱해져 있는 문자의 개수. 그런데 이것은 A, B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A도 개수를 세고 B도 개수를 같이 세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A가 3개 있으니까 3차야. 여기는 A가 2개, B가 1개 있잖아. 그러면 문자가 몇 개 있어? 여기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 A가 2개, B가 1개니까 3개가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도 3차야. 이거는 얘도 3차, 얘도 3차. 전부 3차야. 알겠지? 근데 이제 3차인데 구성이 A가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B가 개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이제 3을 붙여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A 플러스 B를 곱한 건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거기에 지금 A 플러스 B를 곱한 거야. 그러면 A를 전부 쭉 곱해주면 A 세제곱 2A 제곱 B A B 제곱 이렇게 되고 이제 B를 쭉 곱하면 A 제곱 B 2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세제곱하고 2A 제곱 B A 제곱 B니까 3A 제곱 B 그 다음에 AB 제곱 2A B 제곱이니까 3A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외울 때 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세제곱도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돼요. A에 대한 내림 차순과 B에 대한 올림 차순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가운데는 3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 붙어 있냐면 B에 붙어 있잖아. 그래서 B가 홀수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B가 짝수에 들어가면 플러스가 돼.
그래서 여기는 b가 한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b가 세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b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외우는 요령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다 전개해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어, 외우는 요령, 외우는 방법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도 있어요. 자, 여기는 완전 제곱식에는 여기에 2가 있는데, 여기 이 공식에는 2가 없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 1차 부분하고 2차 부분하고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플러스거나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어?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부호는 뭘 따라가냐면 1차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알지? 자, 9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항이 3개, 여기는 항이 6개. 이거를 그냥 곱하려면은 3, 6, 18, 18번을 곱해야 돼요. 18번을 곱해서 동류항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외우라고. 아니, 지금 다 외우라는 거야. 뭐 설명해 줄 수 있죠. 18번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전부 A를 곱하면은 A 세제곱, A B제곱, A C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제곱 C. 그 다음에 B를 곱해주면 A 제곱 B, B 세제곱, B C제곱, 마이너스 A B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A B C. 그 다음에 C를 곱하면 A제곱 C, B제곱 C, C 세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AC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B제곱 있지? 여기 마이너스 AB제곱 있지? 이렇게 없어져요. 자, AC제곱 여기 있지? 여기에 마이너스 AC제곱 여기 있지? 자, 이렇게 없어져요. 자,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A제곱 C, A제곱 C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BC제곱, BC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B제곱 C, B제곱 C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 첫째 줄에는 A세제곱과 마이너스 ABC, 둘째 줄에는 B세제곱 마이너스 ABC, 셋째 줄에는 C세제곱 마이너스 ABC가 남기 때문에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지? 어.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C제곱.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C 4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 공식은 말이에요. 여기에 가운데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어? 그럼 이거를 직접 전개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와 A제곱 플러스 잘못 썼네. B제곱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무슨 공식이야? 자, 같은 식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이게 합차 공식이에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제곱하면 A의 4제곱, 그리고 곱해서 2를 곱하니까 2A제곱 B제곱, 그리고 B의 4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자,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2분을 줄 테니까 두 번씩 읽으세요. 당연. 자, 곱셈 공식 변형은 공식이 14가지인데, 곱셈 공식을 변형한 거예요. 근데 곱셈 공식 10개를 다 변형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 그거 변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그거 변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이제 가장 길었던, 그 18번 전개했었던, 그거, 그렇게를 변형한 것을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였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 플러스 2AB를 이렇게 넘겨.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AB를 넘기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1번하고 2번이에요. 그래서, 자, 1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2번은, 자,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자, 이게 1번, 2번 공식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어, 이 곱셈 공식 변형 이제 테스트를 딱 보면은 이 공식을 처음 본 사람은 물어봐요. 선생님,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1번과 2번이 문제가 똑같은가요? 이러고 물어봐. 예, 답이 달라요. 똑같은데 답이 달라. 그거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데 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AB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AB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이렇게 가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2ab를 추가를 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는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3번, 4번 공식이야. 3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여기 이쪽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되고 자 4번은 얘가 4번이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 알지? 자 5, 6, 7, 8번은 이 1, 2, 3, 4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꾸면 5, 6, 7, 8번이 됩니다. 1, 2, 3, 4에서 b를 a분의 1로 바꿔. 그러면 여기서 이 b를 a분의 1로 바꾸라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여기가 a분의 1이 되면 a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2만 남아요. 어? 그 다음에 여기도 b를 a분의 1로 바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여기도 a가 약분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여기 b도 a분의 1로 바꿔요.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여기 b도 a분의 1로 바꾸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지금 14개 중에 8개 했어요. 이제 6개 남았어요. 벌써 다 했어. 여기까지는 이게 중학교 때 다 한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9번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었잖아.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됐냐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됐었지? 여기서 이 3a 제곱 b와 3a b제곱을 이렇게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 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9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의 세제곱도 있겠지.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을 이렇게 넘겨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 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서 이 둘을 3ab로 묶어요. 그러면 a-b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번 공식이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1, 12번은 뭐냐? 여기 9, 10번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1, 12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b를 하나, 둘, 셋, 넷 이걸 전부 a분의 1로 바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a분의 1을 넣으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3가로 a 플러스 a분의 1.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10번에서 b를 a분의 1로 바꾸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세제곱 여기 a분의 1을 넣으면 a랑 같이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플러스 3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돼. 알겠죠? 자, 요게 이제 11, 12번이야. 그럼 이 두 개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3번은 있잖아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써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그 다음에 2ab, bc, ca다. 이것도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플러스 2ab, bc, ca를 이렇게 넘긴 거야. 근데 이 13번이 사용되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쓰든지 이걸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꿔서 쓰든지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해요. 이게 사용되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을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공식을 그대로 외워야 돼. 이 곱셈 공식 변형도 외워줘야 되는데 13번은 그냥 곱셈 공식에 있던 거를 그대로 외워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걸 그대로 외우면 돼. 외울 게 하나라도 줄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예요. 이거 아까 우리 외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된 거였죠? 이것도 원래는 이게 그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변형에서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3abc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플러스 3abc 이렇게 쓰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인수분해 공식인 이거를 그대로 외워서 쓰면 된다. 그 공식을 외워서 써먹자는 게 목적이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줄 테니까 쭉 두 번 읽으세요. 뭘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읽도록 하세요. 자, 인수분해도 10가지야. 자, 인수분해 공식에도 무슨 완전 제곱식이니 합차 공식이니 합곱 공식이니 대각선 공식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인수분해 공식에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은 공통인수로 묶기예요.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 다른 공식들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 그럼 여기에 뭐가 공통이야? M이 공통이지. 공통인수로 묶기라는 건
공통 인수를 한 번만 적고 나머지를 괄호 안에다가 모아놓는 것을 공통 인수로 묶기라고 한다. 그래서 m을 한 번만 적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는 거다. 이게 모든 인수분해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완전 제곱식이 있죠. 자,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걸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이렇게 나온다.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걸 우리가 합곱 공식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곱해서 나오는 수 ab, 그리고 이거를 더해서 나온다. 그러면 둘 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그러면 곱해서 ac는 ac, 곱해서 bd는 bd. 그래서 x자로 곱하면 여기 bc가 나오고 여기에 ad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ad 플러스 bc가 되니까 둘 다 플러스 xx. 그래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자 공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했었던 거다. 자, 이제 6번부터가 고등학교 때 와서 새로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그럼 이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된다. 자, 7번 A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B 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A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은 실제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 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어? 그래서 추측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전개해서 이 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 이거는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왠지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2. 3 곱하기 x 곱하기 2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6x제곱, 이게 12x, 그리고 8이 나오니까, 아, 이게 맞았구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라고. 알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라거나, 이런 크로스 공식이라거나 하는 것은 확인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데, 7번은 그게 자연스럽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여기가 3a 제곱이고 이게 3ab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로구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답이 이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전개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다. 자,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근데 우리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방금 외웠잖아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문제가 똑같은데 답이 달라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고,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사용되는 문제가 달라요. 어?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공식이 다르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이런 걸 요구를 해요. 똑같이 던져놓고 똑같아. 그냥 봐서 이것만 봐서는 구별이 안 돼. 근데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은 맞고 어떤 쪽은 틀려요. 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겁니다. 어림잡아 찍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정확하게 갈 길을 알게 돼요. 모르면 틀리는 거지. 어. 처음에는 집을 갈 때 이쪽으로도 가고 처음에 집에 이사를 왔어, 새로. 그러면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느 한 길로만 다니게 돼.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이 가깝고 거리도 가깝고 편하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나중에 그 길을 처음 가보는 사람은 야,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되죠. 길은 다 통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그쪽으로 가면 뭐가 있으니까. 뭐 개가 짖고 있다거나, 욕쟁이 할머니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문제 푸는 것도 그래요. 막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다 보면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아까 곱셈 공식 변형에서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 공식을 곱셈 공식 변형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되고 자,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분 줄 테니까 두 번씩 읽으세요. 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뭘 배우냐면 직접 나눗셈, 그 다음에 조립제법, 그리고 나머지 정리.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눗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37 나누기 5를 해보자. 그러면 37 나누기 5 이렇게 쓰죠. 어, 그래서 37 안에는 5가 몇 번 들어있어? 그러면 7번. 5, 7에 35.
그 다음에 37에서 35를 어떻게 계산해요? 빼죠. 그래서 2라고 써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몫이 7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눗셈의 중간 계산은 뺄셈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산식이 중요한데, 검산식. 어? 검산식. 그럼 검산식은 뭐냐? 37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야. 37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37은 5 곱하기 7 더하기 2. 이렇게 곱해서 2를 더해서 만든다. 알겠죠? 근데 이 37 나누기 5를 5, 6, 30 하고 7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해? 어, 그렇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7 안에 5가 또 들어있잖아. 그러면 이게 계산이 덜 된 거란 말이야. 어? 완전히 계산이 되려면 어, 이 안에 5가 들어있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식을 가지고 해보자.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을 나누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2x에 뭐를 곱해서 4x 세제곱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그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2x에 뭐를 곱하면 4x 세제곱이 돼? 2x 제곱을 곱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곱하면 4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2를 여기에 곱해서 옆에다 적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돼. 그럼 나눗셈에서는 중간 계산을 뭘 쓴다고? 뺄셈을 쓰잖아.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고 빼면은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다. 우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면 이건 같은 식이니까 빼면 0이 돼서 없어져.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6x를 내려주는 거야. 자, 이제 2x에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4x 제곱이 될까요? 여기다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나오도록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리고 빼줘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그리고 2를 내려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지금 1차식인데 여기도 1차식이잖아. 그러면 차수가 같으면은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가 이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차수가 낮을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빼줘요.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차인데 이게 0차식이니까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거다.
그러면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3 이렇게 나눗셈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산식을 생각을 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지?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또 같이 풀어봅시다.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못 적은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지금 여기 보면 3차, 2차인데 여기가 바로 0차잖아. 1차가 비었잖아. 그러면 그 1차 자리를 이렇게 떼어내고 써줘야 돼. 알겠지? 그냥 막 갖다 붙여서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 빠진 차수는 그 자리만큼을 널찍하게 좀 비워두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x 세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x제곱에 뭐를 곱해야 되냐면 2x를 곱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4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을 만들려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 그리고 빼주면 4x 플러스 4가 돼요. 자, 여기는 2차고 여기는 1차잖아. 이쪽이 차수가 더 낮아졌으면 이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몫은 2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검산식을 써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4x 플러스 4다. 이렇게 검산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직접 나눗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직접 나눗셈으로 한번 해보고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x에다가 x를 곱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리고 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마이너스 2x를 만들려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직접 나눴어요. 알겠지? 조립대법은
계수만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야. 계수만. 그래서 여기에서 계수만 쭉 적어.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 12, 18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하잖아. 그래서 아래로 나눗셈을 하는데 여기는 사이를 이렇게 널찍하게 떼고 적어줘요. 공약수 공부에서는 붙여서 적는데 조리제법은 사이를 뗀다고. 왜냐하면 이 사이에다가 또 숫자를 써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이게 0이 되는 x값을 적어요. 그러면 얼마를 적어야 돼? 0이 되는 x값? 2를 적어준다고. 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초의 숫자는 그냥 내려서 써요. 그냥 내려서 써.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올려. 그래서 여기에 1. 그리고 이거를 더해. 자, 아까 직접 나눗셈에서는 중간 계산이 뺄셈인데 조립제법에서는 중간 계산이 덧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2. 그리고 더해.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정리를 시킵니다. 정리를 시켜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쪽이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돼요. 근데 이 몫에서 여기가 상수, 여기가 1차, 그 위에는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차니까 여기 뒤에다가 x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몫은 x-2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답이 나온다. 자, 계수를 쭉 적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값을 적어. 자, 요거 그 조리제법 계산 방법은 책 같은 데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봐. 자, 최초 1은 그냥 내렸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적으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다시 곱해서 적으라고. 그리고 이거를 더해. 그리고 정리. 그럼 여기가 상수 1차. 그래서 여기에 x를 붙여서 x-2.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이제 검산식을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해보자. 지금 제일 쉬운 거 하는 거야. 조리제법보다 더 쉬운 고등학교 수학은 없어요. 이건 그냥 방법만 알면 돼.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 집중해서 봐 그러니까 어? 고등학생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도 조리제법은 다 할 줄 알아. 그다음부터가 어려운 거지.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야. 중학생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이거 더하기 빼기인데. 계수를 적으라고 계수. 그러면 2, 1, 마이너스 5, 4. 자, 이렇게 니은자.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값이니까 2를 적으라고. 그냥 처음 2는 내려 쓰라고. 그 다음에 곱해. 얼마야? 여기다 4를 적으라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해. 5. 다시 곱해. 10. 더해. 곱해. 더해.
그리고 정리. 자, 그러면 몫은 여기 상수 1차, 2차. 예, 그럼 여기 x, 여기 x 제곱을 붙이라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리고 나머지는 1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나머지 1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검산식을 적어보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고 나머지는 14가 나온다.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에 풀이가 없는 예가 하나 있어요.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있지? 자, 여기는 지금 몇 차가 빠졌어? 2차가 빠졌지? 직접 나눗셈에서는 빠진 차수 자리는 널찍하게 비워놓으라 그랬잖아. 조립대법에서는 빠진 차수 자리는 0을 써줍니다. 0을. 자, 그래서 계수들을 쭉 적어. 그러면 x세제곱 계수 1, x제곱 없으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5, 1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x값은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적으라고. 자, 그러면 최초 1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렸어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그걸 여기다 적으라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해. 그리고 다시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알겠지? 자, 그러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예원이 알겠어?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머지 3 검산식을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써주면 된다. 근데 이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조립제법의 최후 단계. 어? 보스전이다 이 말이야.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막 분수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계수들을 쭉 적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 그리고 아래로 나눗셈을 하고 이게 0이 되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겠죠. 자, 그러면 최초에 4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곱해요. 얼마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 그 다음에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곱하면은 2를 적어. 또 마이너스 4. 곱하면은 2. 더하면은 3. 자, 그러면 몫이 어떻게 돼?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나머지는 틀렸어요. 자, 이게 바로 보스야. 아니, 시킨 대로 똑바로 다 했는데 틀렸다가 나오는. 이게 보스의 힘이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어? 알겠죠? 자,
보스의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조리제법을 보면은 여기 나누는 식의 x의 계수가 1이야, 1. 보면 다 1이었어. 여기는 x 계수가 1이 아니야. 알았지? 이게 최후 단계야. 이때는 진짜 몫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 몫이 나왔잖아. 이거를 이 x의 계수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2로 한 번 더 나눠야 계산이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몫만 이 x의 계수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 3 이렇게 써줘야지 계산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느냐? 검산식을 써보면 알아. 검산식을 써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검산식을 써줄 거 아니야. 이렇게 써줘야 이렇게 곱하면은 4x 세제곱이 나오지. 만약에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를 써버리면 2x 플러스 1에 이거 곱하면 뭐가 돼? 8x 세제곱이 돼요. 계산이 틀려버린다고. 어? 자, 그래서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조리제법을 쓴다 그러면 이게 그냥 보통의 조리제법이냐, 조리제법의 최후 단계냐, 그거를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x의 계수가 1이냐, 다른 숫자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x의 계수가 1이다. 그러면 그냥 조리제법 한번 쓰면 그게 답인 거고, x의 계수가 다른 숫자면, 아, 이거는 최후 단계 문제로구나. 딱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몫을,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 이 몫을 x의 계수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답이 나온다. 알았지? 자, 이게 조리제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해보자. 자, 나머지 정리 그랬는데, 어? 나머지 정리가 뭘까요? 그, 여기 이 정리는 무슨 말이냐면,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정리가 아니야. 그냥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정리라고 했을 때, 그 정리가, 어? 정리 종돈을 했다. 그게 아니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정리 종돈을 했다는 얘기야. 피타고라스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 정돈을 해준 거고, 근데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구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거야. 나머지 정리.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나머지를 구하려면 무슨 계산을 해야 돼? 무슨 계산을 해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어? 뭘 계산하면 나머지가 나와? 곱하기 하면 나머지 나와? 그렇지. 나누기를 해야 나머지가 나와.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어? 나머지 정리.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이게 그래서 쉽게 한 거야. 나누기를 안 했는데 나머지가 나와.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에서 나머지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조립제법을 배웠으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고, 자, 이게 0이 되는 x값이니까 1. 최초 1 내려쓰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를 써보면은 아, 이것도 복잡한 거야. 자, 이게 0이 되는 x값이 얼마였어? 1이었지. 1을 여기다 대입을 해, 그냥. 그래서 계산을 해. 그러면 1 빼기 3 빼기 1이잖아요. 얼마 나와? 바로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나눗셈을 하지 않고 숫자를 대입하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나눗셈을 하지 않고 숫자만 대입했는데 나머지가 나온다. 그거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숫자만 대입했는데 나머지가 나온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검산식 때문에 그래요. 검산식. 그래서 검산식이 그렇게 중요했었던 거야.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검산식을 이해를 해야 돼. 자, 보세요. 이거 검산식을 써보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나눗셈을 통해서 나머지만 찾아야 되는 거야. 몫은 필요가 없어.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머지만 구해라. 아니, 몫도 같이 구해주면 좋잖아요. 아, 몫은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나머지만 빨리 찾으면 돼.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빨리 구할 거냐? 여기서 검산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야. 어? 검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야. 검산식이. 그래서 몫이 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야. 몫이 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이거 아니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고?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고. 나머지만. 어?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고. 다 필요 없고 나머지만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마이너스 3만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려. 어떻게 하면 없어져?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이게 0이 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했더니 나머지만 딱 나와. 이게 검산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대입하는 순간 나머지가 탁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원리예요. 여기 x-2. 그러니까 몫은 필요가 없다고. 몫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만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몫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x- 있었잖아. 얘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만 구하면 돼, 이것만.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0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딱 하면은 나머지가 나온다. 이런 원리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정리는 장점이 나머지 정리의 최후 단계 이게 없어요. 나머지 정리는 항상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막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머지 정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나누기 x 마이너스 2에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그냥 2를 대입해. 이게 0이 되는 x값. 그래가지고 쭉 계산을 해. 그러면 2를 쭉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8이니까 16, 4, 마이너스 10 더하기 4. 그럼 얼마가 나와? 14! 이게 바로 나머지야. 넌 나머지야. 어? 이게 나머지 정리라고.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누기 2x 플러스 1에서 나머지를 구하쇼.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세제곱해야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1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이거를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4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3 플러스 1.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랑 같이 없어지니까 3이 나온다. 그러면 너가 나머지야. 어? 너가 나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계산 방법을 비교를 해보면 직접 나눗셈, 조리제법, 나머지 정리가 있는데 구하는 것. 직접 나눗셈과 조리제법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해요. 난이도 직접 나눗셈은 약간 어려웠고 조리제법하고 나머지 정리는 둘 다 쉬워요. 계산법 중간 계산에 직접 나눗셈은 뺄셈이 들어가고 조리제법은 중간 계산이 더하기야. 나머지 정리는 대입하면 돼. 제한 조건이 직접 나눗셈은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조리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지금 보니까 제한 조건이 있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셔.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해야 돼요. 조리제법이나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쉽다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만능은 아니라고.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필요한데 써라 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준 그 프린트에 그 나눗셈 연습하는 문제지가 있지? 자, 거기서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서 제출하세요.